반갑습니다. 교과서 161쪽의 수열 대단원 마무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12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 대신에 12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145가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과 8번째 항의 합이 8이라고 했을 때 둘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첫째 항과 공차를 두고 이 식을 a1 플러스 a8은 a 플러스에 a 플러스 7d가 되고요. 이것이 8인 걸 이용해서 지금 a2는 a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a5는 a 플러스 4d, a6은 a 플러스 5d, a7은 a 플러스 6d 해서 이 값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a에다가요. a는 1, 2, 3 해서 6d에 10d에 21d가 되겠죠. 자, 이것은 지금 요것이 2a 플러스 7d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3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8 곱하기 3 해서 2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의 합으로 표시를 해 봤더니 첫째 항과 8번째 항은 a와 a 플러스 7d가 되어서 2a 플러스 7d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도 2a 플러스 7d가 되고요. 요거 두 개의 합도 2a 플러스 7d, 4랑 5항의 합도 2a 플러스 7d로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합 8, 이것도 8, 이것도 8 해서 총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등차 수열의 성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상단을 3개로 하여 30단으로 캔을 쌓았을 때 캔의 총 개수는 물었습니다. 자, 첫째 항 3, 둘째 항 4, 세 번째 항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30단이니까 30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지금 이시 커진 이 숫자보다 2가 큰 32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1일 때는 3, 2일 때는 4, 3일 때는 5니까 30일 때는 3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 합하라 했는데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N은 n 플러스 2가 되고요. 일반항이 이런 꼴인 수열 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K는 1부터 30까지 합해서요. AK를 표시하면 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자연수의 합공식 쓸 수 있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분배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가 되고요. 계산하면 요것은 공식에 대입해서 2분의 30 곱하기 31이 되고요. 이것은 K와 상관없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6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계산하면 52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30항까지 항의 합, 다시 말해서 S30 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2분의 30 하고 2a 2 곱하기 3 플러스에 n-1 29 곱하기 d 계산해서 525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양수 XY에 대해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요. XY 8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이 등차 수열일 때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의 거의 합과 같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y의 제곱은 양옆 곱하기 8x와 같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y제곱은 8x는 2x에다가 4를 곱한 게 되니까 2x 대신에 y 플러스 24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y제곱은 4y 플러스에 9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6은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12 y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y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y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8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일반항 이것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선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해보면 2 곱하기 8의 n-1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것은 2에다가 8은 2의 세제곱의 n-1의 제곱이 되니까 2에다가 요거 곱하면 3의 n-3이 되죠. 요 지수끼리 더해서 2의 3n-2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묻는 것은 지금 이 수열을 하나에 bn이라고 두면요. bn은 로그의 2의 an이 되고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니까 k는 1부터 10항까지 bk가 되고요. 이것은 k는 1부터 10까지 로그의 2의 a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k 자리에 집어넣으면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ak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로그의 2의 3n-2가 되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2는 1이 되죠. 따라서 이거 전체 부분이 3n이 아니고 3k네요. 전체 부분이 3k-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적으면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3k-2가 되고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3 앞으로 빼고 k 마이너스의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3 곱하기 공식 대입하면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고요. 이거 두 개 곱해서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14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A 수열 AN은요. 첫째 항이 A이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요.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2의 AN이란 수열은 첫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2의 A1이 되니까 로그 2의 A가 되겠습니다. 둘째 항은 로그 2의 A2가 되니까 요거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AR이 되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로그 2의 A의 3가 되고요. A3는 여기에다가 AR의 제곱이 되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2의 A 플러스 로그의 2의 r 제곱인데 제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a 플러스의 2배의 로그 2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 이 수열은 첫째 항이 이거고요. 둘째 항이 이거고요. 셋째 항이 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열은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r이 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이것만큼 하나 더 더해져서 로그 2의 a에 2 로그 2의 r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이 되고요. 첫째 항은 요거, 공비는 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 로그 an은 어떤 수열이 있느냐? 첫째 항은 로그의 a가 되고 공차가 로그의 r이 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요 관계식이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S4는 1-r분의 a의 1-r의 4제곱이 되고요. S2는 1-r분의 a의 1-r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요. 대분수하고 1-r분의 a의 1-r의 제곱분의 1-r분의 a의 1-r의 4제곱이 되고요. 이게 9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부분 생략되고 뭐가 남습니까? 정리하면 1-r의 제곱분의 1-r의 4제곱이 9가 되는데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1-r의 제곱하고 1 플러스 r의 제곱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약분이 돼서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9가 되고요. r의 제곱은 8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R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A3 세 번째 항분의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했고요. 일반항으로 표시하면 A3는 AR의 제곱이고요. A5항은 AR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A 약분되고 R 제곱끼리 약분되면 R 제곱이 되죠. 따라서 구하라고 한 값은 밑에서 구한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7이라고 했죠. A1, A2, A3 이것이 7이고요. 4항부터 6항까지 합이 56입니다. A4, A5, A6 합이 56인 등비 수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 이것을 A와 R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A, AR, AR 제곱이 7이 되고요. 이것은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이 5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R 세제곱을 묶어내면 A에 AR, AR 제곱이 되고 이게 56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은 세제곱해서 8이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A 값도 구할 수 있죠. A 플러스 2R 플러스 4A, 2A 플러스 4A가 되고요. 7A가 7이니까 A는 1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등비수열을 합공식 쓰면 되죠. S10은 R-1분의 A의 R의 10-1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2-1분의 1 곱하기에 R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102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3항까지 합이 7이라고 했죠. 그러면 S3는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7이 되고요. 지금 요것은 뭡니까? 6항까지 합에서 3항까지 합을 뺀 게 되죠. S6에서 S3를 뺀 게 56이 되고요. 얘는 7이라고 했으니까 S6이 56 플러스 7, 63이 되겠네요. 그러면 S6의 공식은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63이라는 게 되는데 요 부분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다시 적으면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R의 세제곱 플러스 1 하고 분모의 R 마이너스 1 이것이 63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것이 7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7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3는 8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R이 2가 나왔으니까 A도 1인 걸 찾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가 월이율 0.5%의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원씩 저금한다고 했을 때 60개월째 말에 선미가 찾게 될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우선 월이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이자를 준다는 말이고요. 0.5%는 100분의 0.5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면 0.005만큼의 이자를 준다는 말이죠. 한 달에. 그러면 우선 60개월이니까 첫 번째 1회차에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얼마의 이자가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회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2회 초에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이자는 10만원에 0.05를 곱한 금액이 되고요. 이것을 10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0.005가 되어서 10 곱하기 1.005가 되겠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요. 이게 원금이고 이게 1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죠. 따라서 이것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10만원의 원금 플러스 이자 부풀어난 금액이 되고요. 다시 이 돈 그대로 1회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두 번째 달 3회 초에는 다시 10 곱하기 1.005에다가 다시 1.005가 곱해지죠. 이렇게. 그러면 4회 초에는 10 곱하기 1.005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5회 초에는 이거의 숫자 하나 작은 10 곱하기 1.005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개월 말에 찾는다 했으니까 60회 초에는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1.005에 59가 되겠죠. 그런데 찾는 것은 60회 말에 찾으니까 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10 곱하기 1.005에 60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초에 넣었던 10만원에 60개월 동안 부포를 넣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회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3회 초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10 곱하기 1.005가 될 것이고요. 4회 초에는 10 곱하기 1.005의 제곱이 되어서 얘보다 차수가 하나 작죠. 그러면 60회 말에 2회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10 곱하기 1.005의 59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회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60회 말에는 몇 번 넣은 게 되죠? 58번 넣게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1.005에 5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0개월째 되는 날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60회 말에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 곱하기 1.0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60개월 동안 10만원 60번 넣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땡땡땡 여기까지 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10 곱하기 1.005 플러스 10 곱하기 1.005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1.005의 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10 곱하기 1.005의 60제곱까지 합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첫째 항이 되고요. 공비는 1.005가 되고요. 항의 개수는 1제곱부터 60제곱까지니까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S60은 R-1, 1.005-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05 하고 괄호에 R 1.005의 60n제곱 6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조건에서 지금 이 부분을 1.35로 계산하라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을 1.35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적으면 0.005분의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소수점 한 칸 뒤로 가서 10.05가 되고요. 1.35에서 1을 빼면 0.35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703.5 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하면 되겠죠. 우선 각각 분배해주면요.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 플러스에 5 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시그마는 k는 1부터 5까지 1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죠? 자, 요것은 공식 사용하면 되죠. 5 곱하기에 2분의 5까지니까 5 곱하기 6 하고요. 이것은 이거 두 개 곱해서 5 곱하기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시그마를 풀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1부터 5까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2의 1, 2의 2, 2의 3, 2의 4, 2의 5까지 넣은 다음에 이것을 합하시오. 이 말이 되고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도 2인, 항의 개수 5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합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1분의 a 대신에 2 넣고 r의 n제곱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것을 계산하면 2 곱하기 31이 되어서 62가 되죠. 따라서 요 부분은 62가 되네요. 실제로 계산하면 14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의 일반항이 각각 A에는 n이고 B에는 이거라고 했을 때 요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AK 대신에
요 AK 대신에 K를 대입하고요. BK 대신에 코사인의 2분의 K파이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시그마의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2분의 K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것은 공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시그마를 풀어서 K 대신에 1부터 20까지 넣으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을 넣으면 1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K 대신에 1을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고요. 2 넣으면 2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어떻게 됩니까? 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3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다가 마지막 항 20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1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값을 살펴보면요.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근데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4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에 2파이가 되겠습니다. 2파일 때도 1이 되죠. 제곱하면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0이고요. 점프하면서 1이 되죠.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는 2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홀수항은 0으로 없어지고 짝수항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1 하고 20의 제곱 곱하기 1이 되어서 지금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2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푸는 방법 있죠.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1번 항을 보면 첫째 항이 2의 제곱, 둘째 항이 4의 제곱, 셋째 항이 6의 제곱입니다. 20번째 항이 아니죠. 몇 번째 항입니까? 10번째 항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의 일반 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숫자의 2배 한 거의 제곱이 됐죠. 여기 있는 숫자의 2배 한 거의 제곱이 되었죠.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10에다가 2배 한 것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항은 AN은 2N의 전체 제곱 4N 제곱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고요. 일반 항은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의 K는 1부터 10항까지 AK가 되고요. AK는 4K 제곱이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의 제곱이 되고 4 앞으로 빼내면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공식에 대입하면요. 6분의 10, 11, 21 계산하면 1540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식의 값을 FA라 했는데요. 식을 지금 전개를 해보면 5분의 1을 앞으로 빼내고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하고요. 괄호를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분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5분의 1에다가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플러스 지금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2AK가 되고요. 플러스에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A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요. 지금 괄호 안 했네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지금 변수가 K만 보면 되죠. 그러면 K가 아닌 A는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것은 앞으로 나가고 요것은 이거 두 개 곱해서 계산이 돼서 5A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적으면 5분의 1에 자, 요것은 공식 써서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2A 곱하기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K가 되고요. 뒤에 거는 5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공식 쓸 수 있죠. 뭡니까? 2분의 5 곱하기 6이 되어서 뭐가 되죠? 15가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5분의 1에 이 부분은 55,
이거는 곱하면 30a 플러스 50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50a가 아니고 5a가 되겠네요. 5a 제곱. 자, 그러면 5분의 1을 곱해서 11 마이너스 6a 플러스 a가 a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이니까 지금 이것이 fa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 fa는 a-3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은 a가 3일 때 최소값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 A1, B1, C1을 오려낸다. 자, 처음에 이렇게 큰 정삼각형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A1, B1, C1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부분을 오려냈습니다. 1회 시행했을 때요. 그 다음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의 결과로 남은 3개, 하나, 둘, 셋, 3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다시 요만큼 오려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시행한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정삼각형의 전체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S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 공식에 넣어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 다시 말해서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시행에서 이 색칠된 부분, 가운데 거 버리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4칸 중에 3칸이 되니까 전체 넓이 루트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값이 1회 시행했을 때의 넓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회 시행했을 때의 넓이를 A2라 한다면 A2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남아있는 것에 다시 이것의 4분의 3, 이것의 4분의 3, 이것의 4분의 3, 전체적으로 4분의 3이 주니까 A1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게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회 시행한 후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10회 시행한 후에, 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같으니까 10회 시행했을 때는 여기 있는 숫자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지수로 가죠.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회 시행한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요게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제5항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항을 찾는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1이고 지금 앞의 항에다가 요것을 곱한 것이 뒤의 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n 대신에 1을 넣으면 a2는 뭐가 됩니까? 1분의 2 곱하기 a1이 되고요. a1이 1이니까 1분의 2 곱하기 1이 되어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으면 a3가 되고요. 2를 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a2가 되겠네요. a2는 2니까 2분의 3 곱하기 2 해서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요. 3분의 4 곱하기 a3가 되고요. a3는 3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3이 되어서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 대신에 4를 넣으면 a5는 4분의 5 곱하기 a4가 되고 a4는 4니까 4분의 5 곱하기 4 해서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5항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p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p1은 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p1은 참인 거 확실하고요. 자,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p1 또는 p2가 참이면 p3이 참인 걸 알 수 있죠. p3이 참인 걸.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p2 또는 p3이 참이면 2 넣은 거 p4가 참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P1이 참이니까 P1 또는 P2가 참이면 P3가 참이라 했고요. P1이 참이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P3 참 맞죠. 따라서 P3도 참입니다. 그리고 P2, P3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P4가 참이라 했으니까 P3 참으로 확정됐으니까 P4도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n 대신에 3을 대입해보면요. P3이 3 또는 P4가 참이 되면 P5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4가 참이기 때문에 P5도 참이 되겠죠. P5도 참인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n 대신에 4를 대입해보면요. P4 또는 P5가 참이면 P6도 참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위에서 P5가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P6은 참입니다. 따라서 P6 참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2 빼고 3, 4, 5, 6이 참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n 대신에 5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P5 또는 P6이 참이면 n 대신에 5를 대입한 P7도 참인 걸 알 수 있고요. n 대신에 6을 대입해 보면 6 또는 7이 참인 걸 알게 되면 P8도 참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P6이 참이니까 얘가 참이라서 얘도 참이 되고요. 7이 참이니까 8도 참이 되죠. 따라서 1이 참인 순간 연쇄적으로 3, 4, 5, 6, 7, 8 다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2가 참이 되는 건 알 수 없죠. 따라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P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기둥 모양의 고층짜리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맨 아래층은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인 정사각형 기둥 모양의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각각 9, 8, 7 이렇게 1씩 작아지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은 2라고 하죠. 이런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1로서 다 똑같은 정사각형 기둥 모양의 단을 차례대로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층의 밑면의 넓이를 포함한 이 재단의 겉넓이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겉넓이를 구할 때 맨 아래층의 밑면의 넓이를 바닥에 있는 그 부분, 땅이랑 닿이는 그 부분의 넓이를 포함하라 했으니까 땅이랑 닿이는 넓이는 가로 10, 세로 10 해서 땅이랑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 100이랑 나머지 보이는 면,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요면, 요면, 요면들의 합에다가 옆면, 요면들의 합을 구하면 전체의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윗면, 요런 거, 요 부분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제일 위에 있는 재단은 2 가로 2 세로 2 재단이 되고요. 그 밑에서 보이는 테두리는 3, 3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4,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은 10, 10이 되겠죠. 그럼 위에서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들의 넓이는 여기에다가 테두리 더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체 가로 세로 10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윗면들의 합은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이랑 접촉된 아랫면도 100, 그 다음 위에서 본 면들도 100입니다. 그러면 테두리, 옆둘레 빨간색 부분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1이니까 한 면이 2가 되고요. 이것이 4개가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3이니까 요 하나는 3이 되고요. 3 곱하기 1이라서 그 다음에 이게 4개 있으니까 3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단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1, 가로 4니까 이 면의 넓이는 4가 되고요. 옆면이 총 4개가 둘러져 있으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 되고 10이 4개 있으니까 10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 둘레들이 단별로 합은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4부터
3 곱하기 4, 4 곱하기 4 해서 10 곱하기 4까지 됐죠. 이것은 4를 묶어내서 2, 3, 4, 10까지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작아서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시그마로 나타내면요.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2항부터 10항까지 K에 대한 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다시 적으면 4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10까지 합에서 제일 첫 항 1을 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10 곱하기 11 해서 55가 되죠. 그럼 55 빼기 1을 해서 54가 되니까 4 곱하기 54 계산하면 2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n에 대한 2차식에다가 상수항이 없는 형태네요. 이러면 이 수열 A는 등차 수열이라고 알면 된다고 했고, 요 앞에 있는 1, 요 개수의 2배가 공차라고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S1이 A1과 같으니까 첫째 항은 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이 되어서 5가 되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그러면 AN은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은 5이고 공차는 2인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의해서 2n에다가 지금 첫째 항 5 나오려면 여기 3이 돼 있으면 되죠. 따라서 일반항 형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요 주어진 식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뭐가 됩니까? 2k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면 a에 k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2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되죠. 따라서 2k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k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부분 분수로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하고 이렇게 한번 적고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한번 적고 2k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하죠. 그리고 앞에 뭔가가 곱해져야 되죠. 여기 들어오는 수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뺀 게 됩니다. 2가 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 숫자 부분 앞으로 빼내면 2분의 1에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가 되고 2k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k는 1부터 10까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k1 대입하면 뭐가 되죠?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죠. 2 대입하면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됩니다. 3 대입하면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네요. 마지막 10을 대입하면 2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하다가 요까지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부분은 요거 마이너스 이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1에 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고요. 통분하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5분의 5 마이너스 1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n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했습니다. 우선 4부터 시작하죠. 따라서 n은 4, 5, 6 이렇게 나가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아래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데 첫 단추는 첫 번째 숫자인 4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n이 4일 때 좌변을 계산해 보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고 계산하면 24가 되겠습니다.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n을 4일 때 2의 4제곱이 되니까 16이 되죠.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부등호 방향 성립하는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n이 4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줬고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뭘 보여야 되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등식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k일 때는 k까지니까 n 대신에 k를 대입해서 k까지 곱은 2의 k제곱보다는 크다.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k 플러스 1까지의 곱, 요까지의 곱이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좌변끼리 비교했을 때 요만큼이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려면 이 식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k까지 곱한 거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했고요. 우변은 2의 k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식이 이것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요것이 이거보다 큰 건 알고 있고 이 식이 2k 플러스 1보다는 큰 거를 보이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 부분 보면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k 값은 n은 4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k 값은 4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2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4일 때 값보다는 크거나 같죠. 따라서 2의 k에 4일 때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2의 k에 2를 곱한 것보단 크겠죠. 그런데 이 값은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식은 2의 k에 2를 곱한 거다 라고 알 수 있고요. k는 4 이상의 수다 아니까 얘는 5 이상의 수고 얘는 2니까 당연히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주어진 이 식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크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k는 4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어진 식 요것은 k 자리에 4를 넣은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고요. 이 값은 5가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은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요거보다 크다라는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4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위의 등식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